저는 지금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산길을 걷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불안해지면 몸을 움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불안이란 감정을 일상에서 종종 마주하고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불안이 무엇인지, 마지막에는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들 다양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건강 콘텐츠 만드는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친구랑 같이 걷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이 불안의 전문가라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은 나오지 않고 종종 질문도 해주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그 불안이라는 게 뭔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거는,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협을 예측해서 여기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반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떤 불안의 자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위협을 인지했을 때, 그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 뇌 안쪽에서 편도체라고 하는 김주환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기관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전신에서 신체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의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생존하는 데 유리한, 싸우든 도망치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유리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게 몸이 갖춰집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우리의 그런 신체 반응을 우리의 뇌가 인지할 때,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는 감정, 또는 다른 두려움이나 짜증, 아니면 조마조마함,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기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불안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몸에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대응하는 모드, 교감신경의 항진과 관련된 모드가 있고, 조금 더 휴식하고 회복하고 정돈하는 이완의 모드가 있습니다. 그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모드예요. 이것들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았을 때 우리 몸이 적절하게 회복하거나 치유할 수 없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런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해서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잠시 나왔다가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요, 일상에서 만성적으로 높게 몸 안에 있을 때 이걸 만성 고코르티졸 혈증이라고 불러요. 이 코르티졸이 만성적으로 분비됐을 때는 우리 내장지방, 뱃살,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합성하는 데 좀 더 불리해지고, 살찌기 쉽고 근육은 잘 안 붙는 상태가 되는 거죠. 숨이 좀 차서 제가 잠시 멈췄는데요, 제가 말을 좀 더 편안하게 해볼게요. 제가 친구한테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반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 건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장이잖아. 위와 장. 그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는 소화 기능에 저하가 일어나. 기능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만성적으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소화도 잘 안 돼.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살찌지. 왜? 그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에너지를 충분하게 섭취하고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음식이 몸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영양 결핍이나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돼.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먹었지만 더 먹고 싶게 돼. 그리고 들어온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분해해서 잘 써야지 공급이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상황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장 안의 미생물 건강이나 장벽의 건강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 모드에 있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장에서 필요한 일들이 제대로 못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장이 건강해졌을 때 우리가 식욕이 안정화되고 활력이 돋고 움직이게 되고 또는 활동의 효율도 높아져.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장이 망가져 있을 때는 이 장도 결국 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장이 다시 뇌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 불안한 상황은 더 증폭돼. 악순환인 거지.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이런 편도체나 스트레스 모드가 활성화되는 게 과하게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근데 그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안해서는 잘 잘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충분히 불안도를 낮춰야지, 좀 더 안정화돼 있어야지 우리가 밤에 제때 잠들 수 있고, 그러니까 누워서 뒤척이는 게 아니라 제때 입면할 수 있고, 잤을 때도 깨지 않고 최대한 깊게 쭉 잘 수 있는 거. 그런데 불안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우리의 식욕을 높이게 되고 포만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에너지 쓰는 것도 되게 떨어지고 활력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장기화됐을 때는 살 잘 찌는 몸, 그리고 살 잘 찌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잘 다뤄야 살이 빠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 또 살을 뺄 필요가 없어도 건강해지려면 불안이 충분히 낮아야 된다. 그래서 강의하면서 또는 구독자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빠지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서 보이는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잠을 잘 못 자는 거, 충분히 안 자는 거, 또는 잘 잔다고 착각하시는 거. 두 번째가 불안도, 긴장도 또는 강박 수준이 높아.
그런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런 걸 다 적을 정도로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되게 신기했던 케이스는 내가 코칭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뚱뚱한 사람도 아니고 몸이 되게 말랐어, 내가 보기엔. 근데 그분 살 조금 더 빼고 싶었어. 어쨌든 건강해지고 싶었는데 그분이 습관이 이미 완벽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게 처음부터 답답해 하셨거든. 내가 그분한테 처음 했던 말이 다 듣고 나서 땡땡님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그 마음만 편해지면 뭔가 좋은 변화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아하 했대.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충 하자 생각했대.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식단하는 것도 더 대충 하고 운동도 매번 빼먹었대. 근데 마음 편했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3주 뒤에 만나는데 자기 3kg 빠졌다는 거야. 살찌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 이게 에이 설마 고작 마음 편하게 그치. 먹었는데 습관을 덜 빡세게 했는데 살이 빠졌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긴장, 힘 놓는 거 그치. 내려놓는 게 건강해질 때 마지막 한 키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내려놨더니 다이어트가 됐다는 거잖아. 맞아.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나 망해 라는 그 집착을 내려왔을 때 몸이 이완되고 그렇지. 거기서 몸이 진짜 회복되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 일어난다. 이게 사자 같아 보이지만 맞는 말이지. 근데 이게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데 장 건강 중요한 거 다 알잖아. 근데 장이 건강하려면 불안이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불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이클이 있으면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 그것에 이어서 이제 어떤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 했잖아.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 그대로. 촉발하는 트리거가 있고 편도체 활성화가 있고 신체 반응이 있고 뇌 인지가 있어. 근데 이 신체 반응이라는 걸 보면 아까 심장 박동 빨라지는 거,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되게 얕아지고 이런 것들, 또는 혈당만 오르고 이런 것들 있잖아. 또는 근육이 긴장하고. 근데 이 반대로 이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꿔주면 불안도가 떨어져. 호흡을 천천히 하고 깊게 하고 심장 박동을 낮추면 불안도가 떨어져. 주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예시가 불안장애 있는 환자들한테 심장 박동을 늦추는 약을 먹이니까 불안도가 떨어지는 거야. 또는 어떤 중요한 대회나 심사 앞에서 긴장한 사람들한테 심장 박동수 떨어뜨리는 걸 하니까 불안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체 반응을 조절해서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신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안하면 불안하지 말자라고 해서 불안해지는 게 아니잖아. 불안하지 말자. 불안해지지 말자 아니잖아. 두렵지 말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게 몸을 바꾸는 거야. 이해가 돼? 완전.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단기적인 게 있고 하나는 근본적으로 바꿀 게 있어. 근본적인 몸의 건강을 바꾸는 거. 이 두 가지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불안을 어떻게 낮추는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내가 정리한 걸 다 얘기할 거야. 이걸 심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대사 건강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솔루션만 내놓고 있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렇지. 해결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구조를 다 설명할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어떤 게 불안하게 만들어? 일단 모든 게 다. 불안한 거는 찾으면 찾을수록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하지 않았다는 강박도 있는 것 같아. 특히 SNS 같은 거 보면은 타인의 삶을 너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내가 잘 시간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뭐 하이닉스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뭐 등등 내가 놓친 기회들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되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못 쉬게 만드는 것 같아. 못 샀어? 못 샀지. 불안해? 난 지금의 나는 괜찮지. 지금은 괜찮아? 어쨌든 우리가 타인의 어떤 상황들을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불안을 만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됐을 때 불안을 만든다. 그렇지. 되게 재밌는 게 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예전에 농경 사회가 되기 전 수렵 채집할 때 또는 지금처럼 사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굴러가지 않을 때는 되게 모든 게 다 불확실했어. 당장 내가 오늘 사냥에 성공할지 또는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당장 내가 오늘 살아 돌아올지도 알 수 없었어. 많은 것들이 되게 불확실했지. 또는 날씨가 안 좋아서 뭔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 시절에는 오히려 더 덜 불안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많은 것이 예측 가능해져서 그 예측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집착이 생기니까 예측에서 벗어났을 때 그걸 힘들어하는 거야.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도
토러런스라고 한대.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대. 또는 인내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한 대로 돼야 된다. 또는 우리가 인생 자체가 사실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인생이 힘들 때 그런 거잖아. 내 계획대로 다 됐어야 되는데 안 된다 할 때 고통스럽잖아. 그렇지. 근데 요즘에 나도 좀 그렇고 너도 그런 것 같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안 되면 안 된다. 또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놔뒀을 때 불안하지 않잖아. 근데 당장 예를 들면 이 영상을 조회수가 지금 100만 나와야 된다. 안 되면 큰일 난다. 뭐 그러거나 당장 지금 10분 뒤에 우리 밥 먹어야 돼. 우리 식당 갔는데 식당의 음식 경험 완벽해야 돼.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면 조금만 안 돼도 짜증나고 화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 내가 미래에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네. 맞아.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 또는 예측되는 무언가에 대한 집착, 강박 같은 것들도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현대인의 불안이야. 되게 배불러서 힘들어한다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 같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우리 인류가 또는 인간의 선조가 두려웠을 때는 맹수가 나타나는 거. 지금 저기서 멧돼지든 곰이든 나타나서 나를 해하려 할 때, 또는 다른 부족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할 때 전쟁에 앞서서 불안하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음식을 못 구하는 거. 그러니까 배불러서 하는 게 맞아 지금. 배부른 게 해결되니까 다른 게 불안한 거야. 근데 사실 가장 근원적으로는 당장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린 거기에 대해서 불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나 음식 구할 수 있을까? 나 지금 쟤랑 싸워야 될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장의 입장으로서, 물리적인 장의 입장으로서 맨날 마라탕이나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었어. 예측 가능해. 다음 끼도 마라탕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마라꼬치 먹어야 돼. 와.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끊기 시작하는 거야. 건강하고 싶다고. 근데 계속 장의 미생물들은 그걸 원했는데 불확실한 다른 음식을 막 넣어줘.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도 내 장이 뭔가 불안을 할 수도 있는 건가? 그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내가 그걸 끊는다 했을 때? 와, 너무 독창적인 질문이다. 난 답을 못 할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이제 장이 마라탕을 원할까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인간은 익숙한 걸 원하잖아. 라면은 계속 먹다 보면 라면이 맛있고 라면을 안 먹었을 때의 불편한 걸 느낀다고 나도 들었거든.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건 아까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불안을 느낄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이런 나쁜 음식과 연결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 언제 먹다가 그게 안 들어봤을 때는 불안해질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 한 끼 먹던 사람들한테 두 끼를 안 먹는 거는 불안한 일이 아니야. 근데 매일 세 끼 먹던 사람한테 갑자기 한 끼를 먹게 되는 거는 원래 있던 예측된 무언가가 안 되는 거니까 불안할 수 있지. 심지어 지금 현대인분들도 내가 옛날에 이미 간헐적 단식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줬잖아. 그때 단식 얘기하면서 하루에 두 끼 먹어도 된다. 그때 사람들이 저항감이 엄청났어. 심지어 24시간 공복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했어.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어. 신체에서 실제로 두려워해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무의식 기저에 있는 한 끼를 걸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심어져 있었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지금 다들 그 작업이 바뀐 거지. 그치. 옛날엔 무의식 속에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 난다라는 할머님과 그치. 의사쌤들의 말씀이 우리 무의식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그치.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편도체가 활성화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지금은 적당하게 굶는 게 건강에 좋다. 다이어트에 괜찮고 그 나쁘지 않고 이미 이것들은 이제 검증되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편도체가 안 켜지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그 부분도 되게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해. 근데 뇌랑 장이랑 엄청 연결돼 있잖아. 지금 하는 이야기도 불안하면 장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맞아. 불안하니까 나쁜 음식 먹게 되고 그게 연쇄작용처럼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삽시간에 나쁜 음식을 못 끊는 이유도 장이 이미 거기에 적응돼 있어 버려서 불안하면 이걸 먹는다. 이걸 먹으면 괜찮아진다. 뭔가 그렇게 계속 학습돼 갖고 못 끊는 것 같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그것도 그냥 학습된 경험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불안을 또 해소해왔고 근데 이게 되게 뒤에서 할 얘기인데 불안을 다스릴 때 즉각적으로 그 불안을 덮는 방법이 있고 근원적으로 그 불안에 진짜 필요한 걸 제공하는 방법이 있어. 이건 이따 설명해 볼게. 그래. 두 번째는 과잉 연결이야. 우리가 지금 SNS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연결돼 있어. 메신저를 통해서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옆 사람이 뭐 하는지 또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슨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했는지 지금 뭐 어디 누가 삼전 하이닉스 얼마 벌었는지 이걸 당장 알 수 있어. 이 정보들이 우리를 너무 불안하게 해. 맞아. 또는 나 지금 편안하게 저녁 보낼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카톡 오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누군가 연락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현재 못 있게 만들고 계속 뭔가 올라와. 맞아. 정보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뇌가 어떤 길을 잇는 것, 과잉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연결과 정보의 과잉이 나는 불안의 되게 핵심 요소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 논문을 보면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1946년 2차 대전 직후부터 이제 한 64년까지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경제적 부흥을 겪었던 그 세대거든. 그때 사람들의 불안도랑 현재 최근 젊은 사람들의 불안도를 비교했어. 물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 정신불안 질환이 있었던 사람의 불안도보다 현재 평균적인 젊은 세대의 불안이 더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어. 그런 식으로 지금 갈수록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왜 이렇게 불안한가 했을 때 나는 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많은 정보들과 연결들, 미안하지만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속 연결된 거. 이게 우리를 더 현존하지 못하게 만들고 맞아. 자꾸 내가 뭘 불안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옛날에야 지금 나 혼자 그냥 옆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적당히 살았는데 알게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그렇지. 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맞아. 한 가지 더 재밌었던 건 그거였어. 계급 사회에는 오히려 덜 불안했다. 난 어차피 이 계급이고 난 어차피 이 직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노력하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라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아서 뭘 잘못해서 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유도 많은 상황이 우리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 거지. 불안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내가 정리해봤거든. 크게 세 가지로 난 나눠져. 첫 번째가 생존에 위협을 주는 요소. 아까 맹수나 그렇지. 기근. 두 번째가 대사 건강이 망가져서 나타나는 불안이야. 신호 같은 거네.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장 건강. 장이라는 것은 뇌와 직접적 신경회로도 연결돼 있고 또는 장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 물질이 뇌로 가서 또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반응으로 뇌와 장은 연결돼 있어. 근데 이 장이 불편하거나 장이 망가져 있거나 계속 나쁜 음식이 들어오고 있거나 또는 미생물들이 자꾸 나쁜 걸 만들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 뇌는 계속해서 신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평온해야 할 상황에 계속해서 뭔가 불안한 신호를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안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위까지도 해당돼. 위가 아프거나 망가져 있을 때 또는 우리 솔직히 몸 좀 아프면 불안해져. 맞아. 성격 나빠지고 맞아. 짜증나 쉽게 맞아. 불친절해지고. 맞아. 기본적으로 이 장 건강, 위 건강 나쁠 때는 음식 먹기 전에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맞아. 올라가잖아 계속. 그렇지. 뭐 잘 안 될 것 같아서 또 이거 먹으면 소화 안 될 것 같으니까. 맞아, 맞아. 약간 괴팍한 노인들 생각할 때 그분들이 진짜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위와 장이 안 좋으니까 되게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음식 먹었을 때도 더 아파지고. 그런 게 한 가지. 두 번째는 혈당. 요즘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있지? 혈당이 높게 오르는 거. 근데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의 뇌나 신경계가 과하게 흥분하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높게 오른 혈당이 인슐린이 나와서 떨어뜨리잖아. 근데 얘가 너무 빠르게 또는 과하게 떨어지면 기저선보다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빠르게 떨어질 때 우리의 뇌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 실제로 우리 세포에도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될 수 있고 또 혈당 높게 올랐으니까 몸에서 되게 평소에 안정적으로 지방을 공급하고 있던 체지방이 분해가 안 돼. 원래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야. 몸에 있는 체지방을 평소에 잘 쓰다가 에너지를 조금씩 공급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몸에서 혈당이 높게 올라가면 CPT1이라는 효소가 억제되면서 우리가 체지방을 못 쓰게 돼. 그래서 우리는 더 에너지적으로 지금 더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게 불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막 초콜릿, 케이크, 설탕 많은 거 먹고 나서 감정이 안정적이진 않을 거야. 좀 맞아. 불안정해질 거야. 맞아, 맞아. 심지어 ADHD가 없는 성인도 이렇게 먹고 나면 ADHD 증상이 나타나. 뭐 하나 집중 못하고 자꾸 움직이게 되고 딴 거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혈당의 불안정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 건강이야.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 전문가분들과 같이 인터뷰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우리의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는 게 그 영상들의 핵심이야.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척추, 경추부터 해서 요추까지 끝까지 이 척추의 라인들에 뭔가 비틀림이 있거나 왜곡이 있거나 압박이 있으면 그게 신경계를 건드릴 수 있고 이것도 결국 불안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가 내 허리가 삐뚤어져서 내가 다리 꼬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까 불안할 때 근육과 근막이 긴장한다 했잖아. 그치. 우리가 평소에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특정 근육이나 근막이 굳어 있으면 그럼 그것도 우리가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긴장을 풀어줬을 때 이완되는 거고 대표적 예시가 우리가 마사지 받거나 또는 스트레칭 하거나 풀어줬을 때 요가 했을 때 금방 이완되는 것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근막과 이런 구조적 건강, 순환들이 잘 됐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대사적 건강 쪽에서 망가진 거 하나가 호흡이야. 호흡이 너무 평소에 짧고 얕아.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데 호흡만 지금 내가 너무 짧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내가 평소에 자세가 안 좋아서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관련 근육을 안 키워서 또는 뭐 어떤 것들 때문일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대사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고,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랑과 존중을 못 받아서. 우리 인류는 원래 집단에 살았어. 혼자서 살기는 쉽지 않아. 싸우려면, 사냥하려면, 수렵하려면, 또 농사를 지으려면 같이 살았어야 했어. 그래서 우리가 혼자 지낸다는 건,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했던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조금 위험했던 거야. 또 나아가서 인간이라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어느 시점까지 되게 취약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우린 너무 그 기간이 길어. 그 기간에 우리를 살 수 있는 존재가 부모님이야. 또는 어른이야. 그 양육자한테 우리가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제때 충분히 못 받으면 이게 불안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어른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도 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거야. 존중받고 싶어서. 왜 부자가 되고 싶냐? 사랑받고 싶어서. 그치. 또는 내가 왜 예뻐지고 싶어? 왜 성형해? 왜 살 빼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살 빼는 거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맞아. 살 빼지고 사람들한테 더 좋게 그렇지. 보여지고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게 어린 시절 경험 속에서 충분하게 못 받으면 더 갈구하게 되고 이게 엄청 나한테 크게 뭔가 저하는 트리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더 쉽게 불안해진 거지. 이 이야기는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어쨌든 요약하자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카테고리가 생존의 위협, 한쪽이 대사 어떤 교란, 문제, 세 번째가 사랑과 존중의 부재 또는 불안정성 이런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 거 같아? 겸의 시각으로서 그 세 가지 중에 당장 떠오르는 것은 이쪽 사랑과 존중이야. 사랑과 존중, 정신적인 거네. 일하면서 내가 배우는 건데 진짜 이 사랑과 존중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반대로 많은 분들의 삶이 힘든 것 또는 어떤 힘이 좀 붙이는 거 또는 잘 안 되는 것들이 여기서 오는 것 같아. 또는 길을 잘못 뜨는 거, 돈을 갑자기 많이 벌려고 하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고 외모도 이상한 데 가는 거 있잖아. 그게 보면 또 그 기저에 충분하게 받지 못했던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받았던 어떤 관계들, 그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이거의 힘이 또 다른 걸 다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세 번째 부분에 이걸 안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맹수나 이런 것들은 잘 없잖아. 그치. 우리가 사실 우리 생존에 이익 받는 건 많지가 않고 옛날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뭐 최저임금 임금 맞고라도 일을 하면 살 수는 있으니까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두 번째 대사 건강은 뭐 하면 돼. 근데 이 부분은 되게 깊고 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것 같아. 영향도 큰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 사람들한테 건강 얘기할 때 사실 습관 얘기를 함부로 제안하지 않기도 해. 그냥 나 존중하는 거, 자기 사랑. 자기 사랑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에 좀 맞추라고 하고 옛날에야 어떤 기술적인 것들, 표면적인 습관 행동들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지금은 그냥 마음 편안해지고 나 좀 더 좋아해지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리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삶이 좀 안 흘러가지 생각해보면 그 사랑과 존중 영역에서 내가 내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보는 게 좋지.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이 불안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불안이라는 걸 잘 다룰 수 있는가. 첫 번째 여기서 이해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 불안은 적이 아니야. 나쁜 게 아니고 악당이 아니야. 불안은 사실 우리를 살려주고 있었던 거야. 야 이거 위험해. 이거 더 하면 안 돼. 야 지금 맹수가 오고 있어. 뛰자. 아니면 지금 음식이 모자라지는데 아니면 너 지금 사랑 존중 못 받고 있는데 너 이러다가 너 큰일 난다. 너 조직에서 쫓겨난다. 얘는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무언가였던 거야. 느껴져? 불안이 없으면 우린 가만히 있어. 노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오히려 불안하니까 이 불안이라는 게 적절하게 작동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 되게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걸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어떤 애완동물이야. 마치 보더컬리야. 보더컬리라서 에너지를 되게 잘 들여서 잘 봐줘야 돼. 근데 얘는 원래 엄청 똑똑하고 우리를 막 지켜주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를 되게 강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줘. 양치기 다 해주고. 근데 얘가 똑똑한. 강효 선생님의 TV에 나갈 상황이 된 거야. 집에 갇혀 지내고 이래가지고 또는 계속 학대받아서 자꾸 억압받고 이래가지고 얘가 산책도 못 가고 이러니까 얘가 막 날뛰는 거야. 막 물어뜯고 집 난장판 만들고 저기 다 뜯고 이러는 거야.
보통 그 프로그램 나오는 그 개가 문제가 아니었잖아. 보통 보호자분이 잘못 다뤘던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안은 이 보더콜리다. 불안은 보더콜리다. 이 보더콜리를 잘 다루지 못했을 때 걔가 날뛰는 거지, 얘를 잘 다루기만 하면 얘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친구다. 그래서 불안은 보더콜리다. 좋은데? 좋지.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불안이 없앨 요소가 아닌 거야. 맞네. 불안이 억압하거나 막 누를 요소가 아닌 거야. 불안은 어떻게 이제 이 망가졌다면, 이미 강영욱 씨를 만날 때가 됐다면 어떻게 이제 다룰지를 보는 거지. 유튜브에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너 그걸 다 봤는데 몇 가지 놓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얘기해 줄게. 이건 또 내가 몇 가지 구조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분류를 해봤거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즉각적인 게 나눠진다.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던 왜 불안한지를 알아내는 거.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원인을 잘 다루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존중과 사랑이었잖아. 그럼 사실 그 사랑과 존중에 대해서 내가 볼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어릴 시절의 경험들, 부모님과 관계가 관련된 경우가 많지. 그치. 너도 그건 알잖아. 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적절한 상담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나 관계적인 것들을 하나씩 좀 풀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어. 이걸 안 하고는 내가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이게 되게 큰 원인이었다면 불안할 수도 있어. 그리고 현재 관계도 중요하지. 현재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면, 같이 있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면 쉽지 않지. 그런 관계적 요소들도 우리의 어떤 원인일 수도 있다. 근본적이다. 근데 되게 어쩔 수 없이 직장 상사가 원인이면 직장을 때려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고 교회 가는 거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마음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고 그 부처님, 뭐 법륜스님 말씀도 좀 보고 결국 우리의 스토리텔링이다. 그렇지. 스스로. 그냥 스토리텔링이고 내 마음이 곧 전부다. 내 마음으로서 바라보고 그렇지. 그런 것들 하는 수밖에 없는데 쉽지 않은 건 맞아. 하지만 결국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스토리텔링 습관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야. 아까 관계 얘기했는데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이 불안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작은 트라우마 또는 빅 트라우마, 큰 트라우마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필요하지. 되게 얘기 들으면서 나는 계속 불안을 보더콜리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심상화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 불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걱정 덩어리라면 걔를 귀여운 보더콜리라 했을 때 걔를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얘의 성질대로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지. 했을 때는 진짜 얘를 어떻게 키웠는지 되돌아보고 맞아. 얘가 뭐 불필요한 게 없는지 뭐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맞아. 그리고 얘가 맞아. 주변에 만나는 상황들, 산책하는 길이 건강한지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걸 보더콜리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돌봐주게 되게 상상하게 되네. 그러네. 이 보더콜리가 언제 흥분하는지. 그렇지. 근데 그게 흥분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렇지. 왜 그건 또 그 흥분의 원인은 또 왜 나오는지.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구조 있잖아. 트리거, 원천, 편도체 활성화, 그리고 신체 반응, 뇌 인지. 이 영역 전체를 이제 보더콜리 생각하고 어떤 트리거가 만드는지를 쭉 보고 생존, 대사, 그리고 사랑과 존중 이쪽 심리적인 부분들 그것들에서 분석하는 것들을 분석해보고 대처를 하는 거지. 그리고 편도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편도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없어. 하지만 몸은 바꿀 수 있어. 몸 자체 대사 공간을 바꾸는 건 너무 중요해.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더 여유로워지고 호흡을 더 편하게 만들고 이때 요즘에 그 이촌동 요가는 핫하잖아. 그게 호흡 근육을 강화하고 호흡이 더 길어지게 만들고 편안해지게 만드는 것도 그 효과 중에 하나야. 그러면 호흡이 길어지고 편해지면 되게 좋다. 그런 기능들을 개선하고 또 우리의 근육이나 근막 또는 구조, 혹시나 물리치료나 어떤 도수치료를 떠나서 구조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도 물리치료사들을 적절하게 만나서 그런 구조 건강 고치는 것도 우리 불안도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근막에도 이런 트라우마나 상처가 저장돼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그렇지. 충분히 나와 있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육이나 근막 건강하게 만드는 장기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 장암 위건강에 대해서는 그 우리 회사에서 예전에 출간했던 갭스 책, 그게 지금 가장 좋은 가이드인 것 같아. 그래서 갭스 책에 기반해서 조금 더 위건강, 장건강 회복하는 거, 그건 기본이다. 그래서 정신과 질환이 있는 분들 또는 자폐 스펙트럼이나 또는 불안장애 또는 고도의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갭 식단 하고 나서 장 고쳐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증상이 완화되는 거 또는 치유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이제 거기서 보셔야 돼. 여기까지가 근본적인 무언가.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 볼게. 이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좀 클리셰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방을 치우는 거야.
방 치우고 집 치우고 나의 지금 주변 환경 얘들을 정돈하는 게 기본이야. 왜? 얘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정보로 들어오고 나한테 위협이 되는 자극이니까. 또는 얘들의 정돈되지 않음이 계속해서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뭔가 정렬을 해트리니까. 그래서 나 일상에서 내 인지적 부하를 줄이는 거에 있어서 청소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딱 개고 뭔가 내가 닿는 무언가들을 정돈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같아. 어려 보이지만 이거 하면 되게 마음 편해지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한번 지금 너무 불안한데 내 방을 둘러보고 아, 내 방 상태와 집 상태가 지금 내 마음 상태다 생각하고 얘가 정리되는 게 내 마음의 치유랑 같이 갈 거야.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얘를 못 치우기도 해, 처음에는. 그냥 딴 걸로 건강해지고 나서 아, 이제 집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해. 나도 그랬어. 나도 좀 건강해지다 보니까 집 정리가 하게 되더라고. 몸이 정렬되고 안정화되니까 얘가 불편해져. 옛날에 안 불편했거든. 옛날엔 조금 지저분하고 바닥에 머리카락 많은 거 괜찮았어. 근데 정리되고 몸이 건강해질수록 불편해져. 하지만 얘를 청소함으로써 우리는 불안도를 낮출 수 있다.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호흡이 있어. 호흡을 좀 더 길게 만들고 천천히 하는 거. 한 가지만 지금 따라해줄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게 호흡을 천천히 길게 하는 거잖아. 이때 핵심 하나가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들숨을 4초 동안 하고 날숨을 한 7에서 8초 동안 하는 거야. 같이 해볼게. 보는 분들 같이. 지금부터 숨을 쉬어볼게. 눈을 감고 해보자. 자,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의 간격을 바꾸는 거야. 어땠어? 되게 눈에 힘이 빠지면서 진짜 장이 느껴지는 것 같아. 호흡이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야. 원래 호흡을 짧게 하면 딱 이 심장까지만 왔다 갔다 숨이 하는데 저 장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장기가. 엄청 빠르게 느끼는 거거든. 근데 이 연구들 보면 이런 날숨을 길게 해주는 호흡을 5분 정도만 했잖아. 이게 명상 5분 하는 것보다 더 이완 효과가 컸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호흡을 천천히 길게 날숨을 길게 한다. 불안해지면 다시 이렇게 천천히 내쉬는 거. 이것만 해도 바뀔 수 있다. 두 번째는 열. 우리가 사우나, 반신욕, 족욕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열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을 이완하고 대사물질들이 순환을 돕고 우리를 좀 편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가 당장 좀 긴장도 높을 때 사우나 하는 거, 목욕하는 거, 또는 따뜻한 물 샤워하는 거, 얘도 되게 중요하다. 열의 자극도 있고. 세 번째는 접촉과 압력을 하는 거야. 마사지, 뭐 근막이나 근육 마사지 하는 거, 괄사 같은 것도 있지. 이런 긴장된 조직들을 풀어주는 것도 불안도를 낮추게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불안할 때는 뇌로 다 어떤 집중이 가 있잖아. 이것들을 전신에 재배치하는 거야. 이런 주의를 재배치하는 거, 이거 자체도 불안 낮추는데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움직임.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산책시키기. 나를 이 보더콜리 산책시키기. 맞아. 뛰고 달리고 요가하고 움직이고. 맞아. 움직여야 돼. 오히려 불안할 때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야외로, 이런 자연으로 나오거나, 그리고 최대한 접촉을 많이 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 진짜 발에 뭔가 많이 느껴지잖아. 그런 식으로 오는 것들이 계속 신경계를 자극하거든. 또 뇌 섬엽이라고 하는 인수라는 공간이 있어. 거기에 우리 어떤 위치 감각 같은 것들 알아차리는 곳인데, 이 맨발 걷기 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작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도 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걷자, 또는 달리자. 근데 걷는다면 맨발로 걷자. 그러면 금방 불안도 좀 내려가는 게 느껴져.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개선되고 에너지 대사 효율이 높아지고, 또 운동 자체가 우리의 위와 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배변 좋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 도와주고 독소 빼주고 땀으로 나가든 배변으로 나가든, 그리고 심장 박동 낮추지. 이게 중요하다. 아까 약을 먹어서 심장 박동 낮추면 불안 떨어진다 했는데 평소에 심폐 능력을 높여주면 심장이 덜 뛰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덜 불안하게 느끼는 거지, 평소에. 그래서 안정기 심박수, 아침에 눈 떴을 때 안정기 상태에서 느꼈을 때 그때 심박수를 낮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걸 지금 체크 한번 해보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지는지 그게 아마 나의 불안과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40 정도 초반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60까지 간다? 70으로 간다? 그럼 사실 지금 어디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는 오늘 영상에서 말했던 다양한 것들을 다 봐야 된다. 얘가 낮아질 때 되게 불안도 낮아질 것이다. 나는 근데 사람들 추천한다면 요가랑 달리기 하라 할 것 같아. 불안하면? 요가랑 달리기가 너무 최고인 것 같아. 특히 저녁 시간에 요가하는 거 하는 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그 순간에 현존하게 되고 몸을 쓰게 되고 이완하게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현존하고 그냥 그렇게 1시간 요가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물론 또 다시 돌아가면 불안해지지만 그렇게 요가하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 달리기도 마찬가지지. 달리기 딱 30분 뛰고 나면 금방 뭔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혹시 불안 많은 분들은 이것들이 되게 좋은 단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솔루션이다. 그리고 자극 끊는 거. 맞아. 어떻게 보면은 달릴 시간도 없고 무릎 아파서 뭐 운동도 못하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그런 애들 진짜 많거든. 그러면은 당장 그 운동하는 거 되게 어렵게 느낄 것 같아. 그래서 나쁜 거 하나 끊는 게 진짜 큰 시작일 것 같기도 해. 그중 가장 큰 게 핸드폰. 핸드폰 끊기? 맞지. 핸드폰 1시간만 꺼보기 또는 2시간 더 꺼보기 또는 저녁 시간에 꺼보기 그런 식으로 아니면 SNS 유튜브 원칙 정하기 우리한테 들어오는 다양한 이런 자극들 정보들을 좀 차단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디지털 세계와의 적절한 연결의 끊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평안에 되게 중요하다. 맞아 맞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알 필요가 있나? 나는 뇌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최근에 생각한 거는 이거 마치 포르노 같아.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진짜 눈 마주치고 피부 닿고 밥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충족되는 건데 우리가 카카오톡하고 뭔가 SNS로 서로 DM 보내고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흉내내는 어떤 연결감이 있는데 맞아. 피상적으로 근원의 연결감은 안 채워지니까 자꾸 하게 되는 계속 거야. 보게 되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욕구는 적절하게 그 행위를 하면 해소가 돼. 근데 얘는 충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계속 흥분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포르노 같다고 생각해. 그냥 좋은 섹스를 해라.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연결을 만드는 거지. 오프라인에서. 나의 진짜 일상에서 연결된 사람들이랑. 그게 우리 건강에 되게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이런 SNS, 내가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적당하게 보고 꺼야 된다. 맞아. 마지막은 글쓰기. 감정은 우리가 쓰면서 나오는 게 더 크잖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서로 쓰다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잖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의 4단계 구조든 아까 여러 가지 카테고리든 이것들을 더 세밀하게 바라보는 거. 왜 불안하지?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왔지? 또는 어떤 느낌이지를 상세하게 써보고 불안이야? 아니면 두려움이야? 아니면 뭔가 사랑 존중에 대한 어떤 결핍이야? 이것들을 우리가 언어화하고 더 디테일하게 써볼수록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할 때 글 쓰는 거. 그래서 올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거. 그래서 매일 일기 쓸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내놓는 것 자체가 좋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쓰는 겸 감사일기. 뭐 인생이야 불안할 이유는 많아. 인생이 불행할 이유는 많아. 그치.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근데 그 집착들은 집착이지. 세상이 공정할 것이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것이다. 내 계획이 맞았을 것이다 라는 게 나의 망상이잖아. 이 불합리함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능력, 훈련.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거, 하루에 자기 전에 5가지 정도 감사했던 거 돌아보는 거. 또 요즘 우리 하고 있는 것처럼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맞아.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감사잖아. 맞아. 지금 뭐가 감사한지. 그런 식으로 감사한 거 알아차리면서 또 우리가 불안도를 낮출 수 있다. 되게 자기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 놓친 기회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평화롭다는 거를 계속 스스로 확인하는 것도 핸드폰 끄고 확인하는 것도 불안이 많이 낮춰지는 것 같아. 너무 자기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반대로 남이랑 비교하면서 계속 불안을 만들잖아. 난 불안도 만드는 것 같거든. 자극만 받는 게 아니고 계속 본인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자극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로를 만들었는지 이게 그치. 행동의 일련의 시퀀스일 수도 있고 맞아. 예를 들면 뭐 술 마시는 거 있지. 맞아.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의 회로도 있지. 그걸 이제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맞아. 바꿔야 되는 거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이래야 돼. 맞아. 그게 아니고. 아, 인생 원래 이래. 어쩌겠어. 내려놓는 것. 그게 중요하다. 어쨌든 근데 돌아갔을 때 설밀, 나트리, 술 얘들 과하지 않게 하는 거. 또는 커피도 커피가 교감신경 항진을 도와주잖아. 우리 흥분도 높여주고 깨어있게 만들어주잖아. 얘도 사실 그래서 좀 도움이 안 되지. 불안할 때는. 술도 마찬가지. 술 마시면 우리 감정 억제 안 되잖아. 그치. 그거야. 취재 같은 거지. 나는 좀 예민해져가지고 술 마시면 다음 며칠 동안 약간 우울하거나 불안도가 올라가. 평소에 잘 안 마시고 있는데도 조금만 마셔도 그래. 그러니까 술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마시고 있다면 사실 불안하지 않는 게 이상할 수도 있는 거야. 또는 오랫동안 마셨다면. 그래서 설밀, 나트리, 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중에서 조심할 음식들, 자극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계 맺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이다. 되게 많네. 너무 많지? 뭔가 솔루션도 많고 원인도 많은데 그럼 또 불안해지나? 뭔가 나쁜 걸 한꺼번에 끊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사실 그냥 진짜 자기 사랑을 하듯 나쁜 것부터 하나씩 끊는 게 중요할 것 같네. 그냥 이것들 다 하려고 하면 또 더 불안해지고 그치. 이 중에서 마음에 가는 거 하나 또는 3개 정도만 딱 한번 써보는 거지. 얘만 좀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하면서 뭐 강혁 씨가 지금 한 번만에 그 친구를 바꿀 수도 없잖아. 그렇지. 우린 강혁 씨도 아니고 그렇지. 우린 오은영 선생님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니야. 나를 돌봐야 되는데 그럼 사실 이거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할 일이라는 게 명확하고 내가 그중에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 근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누군가랑 같이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혼자 앉아서 명상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든 일상의 누군가든 그런 사람과 같이 하는 건 정말 빠른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바디 템플에서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샌드위치 클럽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오픈 클래스 같은 것들 이런 소마틱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연결돼서 하는 거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각자만의 어떤 동호회나 지지하는 집단들 거기 안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다시 그 커뮤니티로 돌아가는 것. 다시 커뮤니티로 가는 거. 나 자신을 돌아가는 것. 지지하는 자신. 사람들 찾는 거. 맞아. 근데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동료도 아니고. 그럼 새롭게 그 지지할 수 있는 그 무리를 만드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거는 누가 봤으면 좋겠어, 이 영상은. 다 불안하니까 사실. 나는 근데 20대 친구들 20대. 20대 30대 좀 더 젊은 나이에 불안한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왜? 그때는 취약하거든. 자원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나이가 들어봐. 그러면 이혼한 사람 저기 있고 암수술한 사람 저기 있고 다 연륜이 있다고. 야 내가 더 뭐 이랬어. 다 있다고. 삶에 그런 게 이미 있었다고. 풍파가 있다고. 근데 20대 30대는 이제 이제 뭐 돈 벌기 시작하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하잖아. 그렇지. 그때 불안하다고. 20, 30대한테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큰 거는 돈 없어서 불안한 거 자연스럽다. 그거는 원래 그런 거다. 돈 없으면 불안하다. 나도 지금 돈 없어지면 불안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집이야. 20대 불안 이유 중에 하나는 주거가 너무 열악해. 이것도 되게 간과되는데 사람은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품과 어떤 결이 결정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봐봐. 아까 요리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일반 지금 서울에서 뭐 월세 50만 원 뭐 그쪽 내외하는 되게 원룸에서 산다 생각해봐. 주방은 되게 조그만하고 싱크대 작고 요리하기 힘들어. 안 나와. 냉장고 작고 음식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당장 내일 먹을 거 없어. 맞아. 불안하지. 근데 또 돈 쓰기도 좀 불안해. 싼 거 먹는 거지. 그러니까 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결정들 맞아. 그런 결정하는 거지. 맞아. 불안할 수밖에 없어. 방도 되게 좁고 소음 많이 나고. 맞아. 근데 그것도 삶이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그냥 폭삭 속았수다에서 나왔던 것처럼 삶이 사라진다. 그런 마음으로 다들 그렇다. 나도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는데 진짜 삶을 다 불안해. 다 사연이 있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다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다루고 있는 거야. 불안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보더콜리랑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이 게임인 거야. 다시 한 번 더 일체 유심조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불안은 원래 있는 것이고 그냥 그것들과 잘 지내면 된다. 그래서 20대라면 30대라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잘 그렇게 다루고 있는지 정도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 얘들만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성장한다. 나아간다. 이 모든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흘러간다. 집착 내려놓고 나는 일개 인간일 뿐이다.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숙연해지네 마음. 물론 나도 나중에 어떻게 할지 봐야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쪽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